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부동산 경제론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1장 수요공급의 기본 개념, 제2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개념, 제3장 경기 변동이죠.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공급 파트 24페이지로 이제 보는데요. 자, 수요공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공급이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죠. 26회 때는 4문제가량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19회 때는 9문제가량, 우리가 7문제가량 출제가 됐었어요. 수용급이 출제 빈도가 높죠, 그죠?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뭐 유량저량서부터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문서에서는 수요의 개념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내용도만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요의 개념, 수요 법칙,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마음을 읽어야 돼요. 수요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마음, 수요자는 공급자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을 늘리는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갖고 수요 법칙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득도 있고요. 금리도 있을 거예요. 금리. 소득과 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소득이 높아야 되고 금리는 낮아야 되죠. 자, 이런 건 가격 이외입니다. 그래서 가격 가격 이외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돈이죠. 돈 싫어하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제가 보통 강의하게 되면 돈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둘 다 좋대요. 그죠? 돈에 환장을 합니다. 그죠? 돈이 이제 수요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외모도 볼 수 있고 유머러스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얘기하셔야 돼요. 보통 남자가 빼짝 마른 것보다 여성 수강생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배 나온 사람이 좋다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제가 아직 살을 못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배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개인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의 개념부터 한번 잡을게요. 수요의 개념. 자, 수요는 사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란 정의가, 자, 수요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제 저량과 유량이라는 건데요. 자, 수요란 일정 기간에, 자, 일정 기간이라는 자체는 유량의 개념입니다. 유량. 저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 일정 시점은 저량입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는다. 자, 1년에 100개 먹으면 우리가 좀 먹고요. 한 달에 100개 먹으면 많이 먹죠. 하루에 100개 먹으면 미쳐가지고 삐꽂고 다닙니다. 사 같은 내 얼굴 그러면서. 그럼 일정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에. 자, 수요란 일정 기간에 라는 유량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입니다. 자,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적. 자, 사전적이라는 것은 살 의사만 있다는 얘기죠. 살 능력을 갖추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급자, 개발업자가 A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자, 우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우리 순이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32평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그때 사겠대요. 살 의사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3억 주려고 팔려고 하시는데 사시겠습니까? 그때 돈이 없대요. 그럼 보내야죠. 그러니까 살 의사만이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를 해요. 자,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에서 구매력을 얘기를 합니다. 구매력. 그래서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살 능력도. 그래서 이거의 반대 개념이 사후적 개념하면 안 돼요. 사후적. 사전적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살 능력을 갖추는 유효수요 됩니다. 유효수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살 능력이 없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잠재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수요가 이제 유효수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란 일정 기간 박스 유량입니다. 소비자가 제어와 상품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판매하려는 것은 강의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계셔요. 수요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걸 공급하고요. 이 서비스용을 구매하고자 하는 밑줄. 자, 사전적입니다. 욕구 밑줄. 욕구 동그라미. 욕구는 유효수요를 얘기하죠. 구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계획을 이제 말하며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최대 수량이라는 자체죠. 원하는. 그래서 1, 2, 3번이 요약이에요. 수요와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유량 개념이다. 플로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유량이라는 자체는 플로우죠. 저량은 스탁입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량. 그 다음에 수요와 그 수요량은 이미 구매한 양은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 계획된 양이므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사후적이 아닙니다. 저량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수요와 수요량은 막연히 의도된 수요량이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한 유효 수요된다.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량, 사전적,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법칙.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에 이제 공급 법칙까지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수요자와 공급. 법칙이라는 건 제가 앞서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가격이 싸야지만 수요량을 많이 늘리겠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반비례 관계다. 마이너스 역의 관계죠. 근데 공급자들은 자, 가격이 올라야 만약에 이제 이 칠판 주계가 1,000원이면 1,500원 올랐다? 그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가격이 높아져야지 공급을 더 늘리겠죠. 그럼 비례 관계입니다. 플러스 정의 관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래서 이 곡선을 넘지 이제 이 그림이 안 나왔지만 이게 프라이스입니다. 이 가격측이고요. 이게 양이에요. Q가. 그럼 수요 곡선은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움직이는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공급 곡선은 틀립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요. 자, 이거는 공급 곡선이 올라가요. 물론 이게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원래는 곡선을 그리는데 직선으로 그린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공급은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서플라이 커브는 우리가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셔야죠. 이렇게 오늘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는데 재밌게 간다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수요가 나온다면은 수요 공급이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서 5문제 정도 나오면서 수요가 한 80%면 공급이 한 20%밖에 안 나와요. 수요의 비중은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수요자는 다 수요자잖아요. 걸을 때 수요 법칙 한다고 보세요. 자, 걸을 때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양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 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몰래 여러분들 집 앞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제가 잡습니다. 이렇게 걸으라는 거, 수요 법칙. 수요는 항상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의 개념은 잡을 수가 있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양자 관계는 반비례 박스,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밑에 가시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것은 가격만 바뀐 거죠. 그래서 해당지와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점이 있어요. 그죠? 많은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한 게 연결시킨 게 곡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는 거 박스 치시고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은 뭐 이따가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그 24페이지 가시면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23페이지 가시면. 자, 학자들이 이제 이 경제학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24페이지 가시면 중요한 걸 지금 하겠는데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틀립니다. 자, 먼저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양이 붙었잖아요. 양이.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가격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게 Q, 양이라고 한다면요. 자, 만약에 칠판 주계가 수요국수를 아까 우하향한다 그랬죠, 이렇게. 칠판 주계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냥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000 하면 1,000원인 걸 아시고요. 개수도, 자, 10 하면 10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원에 10개를 사겠는데, 1,500원이 되면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자, 500원이 되면은 양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격 때문에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재화 또는 당해 재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해당 재화, 해당 상품,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때문에 바뀐 거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틀려요. 수요의 변화는. 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요. 양이 빠집니다. 수요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가격이 일정할 때 오히려 해당 재화의 가격은 일정한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이 변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같은데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일정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뀝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자, 그래서 D0, D1, D2로 바뀌는데요. Q0, Q1, 그 다음에 Q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격 이외 때문에 바뀐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금리가 인하했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자가 낮아야지만 더 수요를 늘리죠. 그럼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움직인다고 시험에 나와요. 우측으로. 근데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럼 수요가 감소되죠.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는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이외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10개에서 15개 늘어난 건 똑같지만은 그 원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자, 얘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됐으니까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 다음에 얘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곡선은 안 움직입니다.
곡선상의 점이동이고 얘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체 이동이다. 자, 그러면은 물론 양이 늘어난 건 똑같지만 표현은 틀려요. 자, 여기는 이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 근데 이 표현은 물론 양은 늘어났지만 이 표현은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 왜냐하면은 양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양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편법으로 본다면 재밌게 한다면 얘는 동그라미가 양이 붙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점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자체가 있으니까 양이라는 게 붙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 금리가 인하면 기분이 좋으면 우측. 자, 우리가 소득이 감소해서 또는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가면서 수요 법칙 하면서 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이건 곡선상의 점이동이니까 안 움직이지만 얘는 자체가 움직여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 그 다음에 좌측. 그래서 소득의 증가 우측, 그 다음에 조세부가 좌측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수요량의 변화로 갈게요. 얘는 밑줄 치세요. 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수요량 변화 시에는 동일한 수요곡선 사이에서 점이 이동하죠. 이렇게 해서 수요곡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양이 빠졌죠.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인 상태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으로 자, 우리가 수요량이 변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양이 빠져야 됩니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때는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은 처음엔 이때 수요 곡선 이동하게 된다. 그럼 수요 증가는 우측, 간소는 좌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공급 법칙, 공급 곡선 중간에 있는 거 아까 공급 법칙은 어떻습니까?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정비례 관계고요. 그 곡선은 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재 여러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연결하는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면서 박스. 이거는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은 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의 개념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자, 공급의 개념을 잡는다. 공급은 파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표현이 틀립니다. 공급은.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가 이 칠판주기를 만드는 생산자가 자, 1000개를 만들어. 많이 만드는지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죠. 일정 기간이 됩니다. 이게 1000개를 만드는 게 1년인지 2년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판매량을 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유량으로 잡아야지 저량으로 잡으면 안 되죠. 유량이 맞고요. 저량하면 안 된다. 저량하면 X가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려는 욕구죠. 판매하려는 여러분들이 수요자라면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려는 사전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의 반대죠. 사후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다. 사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판매하려는 의도된 이런 뜻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려는 욕구를 이해합니다. 자, 욕구라는 자체는 아까 수요에서는 구매력인데 여기는 생산력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전적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력을 따져서 유효 공급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칠판주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여기 기계도 있어야 되죠. 모든 걸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이 이제 유효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공급이란 일정 기간 박스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제가 판매자라면 여러분한테 재화를 판매하는 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는 판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이라는 사전적이고 욕구가 바로 유효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계획을 말하며 자,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의 가격 중에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양이다. 양은 최대 수량이 맞아요. 근데 가격은 좀 바뀌지만 가격에 대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기본소에 말씀드리고요.
자, 공급과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을 명시한 것을 의미하므로 유량 개념이다 맞고요. 공급과 공급량은 이미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된 양으로 사전적이고, 그 다음에 공급과 공급량은 막연히 의도된 양이 아니라 판매 능력을 동반한 유효 공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가 저량이 아니라 유량,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그 다음에 유효 공급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세요. 그렇다면은 밑에 우리가 맨 밑에 3번의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살짝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공급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양이 안 붙죠. 공급의 변화. 그럼 여기는 양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가격 변화예요. 근데 이제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 하니까 이건 이제 잠깐 바꿔볼게요. 이제 공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급.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바뀌겠죠. 공급량. 공급량. 그럼 이건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럼 칠판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공급하겠고, 만약에 1,500원이다. 그럼 15개를 이제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0원이다. 그럼 5개를 이제 구매한다는 거죠.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연결하는 선이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곡선상의 점이동이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이동한 거죠, 이제. 곡선상의 점이동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의 변화를 봤을 때는 가격 이외라고 했죠. 그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제 공급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틀리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은 그대로 있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유닛들이 바뀐다는 거죠. 금리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공급곡선이 이동을 할 때, 자, S0 10개다. 공급곡선이 만약에 S1 15개다. 공급곡선이 S2 만약에 5개다. 자,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곡선 자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똑같이 움직여요. 공급도. 금리가 인하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 증가. 기분이 좋으니까 우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안 하죠. 이자가 높으니까 건설회사도 돈 밀리기가 힘들잖아요. 인상하면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 감소가 됩니다. 그럼 좌측 움직이죠. 얘도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인데, 자, 양이 붙으면은 우리가 점이 있으니까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양이 안 붙으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다. 똑같아요.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25페이지 밑에 가시면 3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공급의 양의 변화는 양이 붙으니까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해당 지와의 가격 변화로서, 자, 이거는 어때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죠.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이다. 자, 공급의 변화입니다. 밑에. 얘는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인 상태에서 해당 지와의 가격 변화 이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는 했지만은 그 표현은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공급 양의 변화다 하면 안 돼요.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양이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때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좌측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유량 저량이라는 자체를 시험 문제 내긴 하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수용급에서 자체는 우리가 아셨어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배우실 게 뭐야? 시장 균형의 변동이죠. 시장 균형의 변동.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균형의 변동. 자, 여기는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균형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곡선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림이 있지만 천천히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P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Q 양입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좀 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 점이 만나면서 가격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균형 수급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수급량은 이제 거래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칠판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다. 자, 플라이스죠. 자, 요게 이제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게 10개다. 개수가. 균형 거래량 수급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시장 균형에서에 대한 얘기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어 초과 수요와 초공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균형으로 온다는 거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 하에서 수요 공급량을 거래량, 수급량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1,5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좋거든요. 그럼 요거는 수요예요, 수요. 수요 곡선에서 만나니까 여기까지는 수요량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급량이 됩니다. 그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물량이 많아지니까 자,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 수요자들은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양을 늘리려고 하고 공급자 양을 줄이려고 하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가격이 500원으로 인하돼요. 그 500원으로 인하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누가 좋냐면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수요자가 좋죠. 수요자가 더 많아져요. 수요량이. 공급이 적습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는 가격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양을 줄이려고 하니까 균형을 이루겠죠. 이런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해가 쉬운데요. 자, 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시장 균형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첫 번째는 균형에 대한 걸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균형에 대해서 시장 균형의 변동이에요. 시장 균형의 변동이다.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중에서 양가로 1번은 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한쪽만, 어느 한쪽만 변할 때죠. 한쪽만.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처음 접하니까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변한답니다. 자, 공급이 불변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 그다음에 수요 감소,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 공급이 감소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이해를 돕겠는데요. 자, 갑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자, 거래량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면은 가격과 양이 있다.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공급은 일정해요. 공급자들은 일정한데 사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 균형에 대한 것이 일로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 상승, 양도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자, 가격과 양이 있는데요. 자,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자,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감소해요.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자, 감소를 좌측이니까 양도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렵기 때문에 점이 찍히는 거 보세요. 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를 했어요. 일로 움직이죠. 그럼 일로 움직이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와 네 번째 케이스는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가격과 양을 봐라.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자, 균형을 이룬다는데,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일정하다.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를 해요. 미분양이 속출됩니다. 많이 나와요.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초과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무조건 증가는 우측으로 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무조건 양은 늘어난다. 그다음에 공급 감소했어요. 공급 물량이 안 나와요. 풍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다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만 확 감소해버려요. 이쪽을 지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를 하겠죠. 가격 상승,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이렇게 봅니다. 자,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좀 가격이 하락하겠죠. 자, 수요가 불변인데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미분양 속출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물량이 적어요.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쪽만 움직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고 동영상을 또 계속 돌려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이게 좀 스페이스 공간이 좁아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리겠는데요. 한쪽만이 아니라 밑에 이 동시에 변했을 때가 참 어렵습니다. 이 동시에 변했을 때가 좀 힘든데요. 한쪽은 이제 조금 잡으셨어요. 양은 따라 움직인다. 근데 가격은 그때그때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양은 따라가는데 한쪽만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했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억을 되살려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불변이다.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다. 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될 수 있고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 이렇게 하고요. 양은 양 이렇게 할게요. 양은 따라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격은 증가니까 증가, 감소니까 감소를 하겠죠. 얘는 반대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따라가니까 가격 위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양가로 입원해 보시면은 한쪽만이 아니라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경우예요. 한쪽만이다 동시가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반가로 1번을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자,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고 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가격과 양이다. 물론 뭐 크다 작다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증가를 했대요.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면.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예요. 수요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일로 찍혀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해요. 왜? 다 우측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가격은요,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같을 수도 있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인 경우는 균형 가격 변화는 수요 공급의 변화 정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무조건 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반가로 2번은 반대 방향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 물론 뭐 우리가 올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크기에 따라 틀려요. 크다, 작다, 같다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만약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에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를 할 때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자 이건 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다. 를 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은 뭐 둘 다 우측이면 양도 우측, 둘 다 좌측이면 양도 감소하는데 자 이 뜻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로 찍히죠. 그러면은 이제 뭘 알 수 없냐면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불변일 수도 있고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 지켜요. 가격은 거의 수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 공급이 밑에 방가로 2번을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균형 가격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죠? 반대 방향 갔을 때는 가격 무조건 위로 찍히니까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균형 양의 변화는 수요 공급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균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본 소요를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한쪽이 크고 작다, 같다. 그 다음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암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탄력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하나에서 한 두 문제인데, 두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수요 공급은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갑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래서 감수관계라는 자체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극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반응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밑에를 분모, 위에를 분자. 엄마가 자녀를 이제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자극에 대한 반응,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함수관계라는 게 있었죠.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도 있다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를 봅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게 자극이고요. 얘가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극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했다. 비탄력적이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 탄력적이죠. 같으면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나와야 되죠.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가리 좀 하십시오. 많이 나올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겠죠. 공급은 또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27페이지 보겠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자극이면 수요량이 반응이 됩니다.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응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변화를 보는 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래서 밑에는 가격 변화율. 변화율은 퍼센트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가격 변화의 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A를 B로 나눈다. 그럼 B에 대한 A의 비율이 돼요. 그럼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이다 그래야지, 수요량이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는 가격의 신축성이 됩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원래의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분이고 원래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씌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도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1로 비교를 하고요. 그럴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상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러면은 이 분필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인상을 해요. 120원으로. 가격이 2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양은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값이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단 이렇게 주어져요. 물론 우리가 중간값으로 구한 것도 한 번에 나왔었는데요. 이 최초값과 중간값이 있는데 보통 중간값보다 최초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의 가격이 100원에서 원래의 가격의 가격 변동분이 20원입니다. 20%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수요량이 10개에서 2개분이 줄어들었어요. 변동분이. 그럼 우리가 얘도 20%라는 거죠. 그럼 20%가 상승해서 20%가 감소했다는 것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입셀론이라는 게 탄력성인데, 그래서 그냥 요거를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됐죠. 단위 탄력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2배를 반응한 거죠. 그럼 이건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우리가 10%밖에 안 줄었어요. 2분의 1이죠. 0.5가 됩니다. 그럼 이건 1보다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다면요.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 기준인데, 자, 여기가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직각삼곡선을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Q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임의의 두 점을 찍어가지고, 자, 이 면적이 있다면 이 면적이 굴곡적이다. 그럼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면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삼곡선이 입셀론 값이 1인 게 우리가 기준이 돼요.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다.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이제 곡선이 가파를 수가 있고요. 더 완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가 기준이라면 이것밖에 못 늘어났다.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이 되고 얘는 더 많이 늘어났다.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 탄력성 입셀론 값이 1보다 크고요. 입셀론 값이 1보다 작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게 되면은 어때요? 자, 우리가 디맨드가 곡선에 서 있다는 것은 전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 입셀론 값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근데 완전히 반응을 해서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양을 봤을 때 만약에 가격에 대한 변동분이 굉장히 무한대다. 그 벽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대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 그래서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는 것은 완전이라는 게 붙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이니까 좀 재미있게 비읍을 정해놓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셀론이 탄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셀론, 그 다음에 탄력적이다 보니까 탈, 이거 안 먹히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누워 있는 게 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무한대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건 0보다 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렇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와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돼요. 플러스 2로 고쳐줘요. 절대값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20%고 20%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같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아요. 그죠?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게 되면 제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은데 개인의 반응은 틀립니다. 개인의 반응이 이렇게 하면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은 같습니다. 자극은 동일해요. 그래서 자극은 동일한데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숫자가 1이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고요. 자, 그래프상 단위 탄력적은 중간 우리가 기준이 되면서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서 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 완전히 누워 있다, 완전 탄력적.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 이것도 교수님, 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실게요. 재밌게. 자,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놀이터에 자극이라는 꼬마와 반응이라는 꼬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라는 꼬마가 반응을 한 대 지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비탄력적이죠. 근데 얘가 한 대 때렸는데 세 대 때려갖고 눕혔어. 그럼 탄력적이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막 때렸는데 완전히 가만히 있어. 그죠? 계속 맞고 완전 비탄력적이죠. 한 대 때렸는데 한 10대 때려갖고 병원에 실려갔어. 그죠? 병신이 됐어.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 너 2대 맞아라. 너 2대 맞아라. 단위 탄력적이 된다. 다시 갈게요. 한 대 작을 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비탄력적이고, 계속 때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완전 비탄력적. 한 대 때렸는데 세 대 때려가지고 탄력성이 3배 더 많은 거죠. 그럼 누워갖고 탄력적이다. 근데 완전히 막 100대 때려갖고 병신이 만들었다. 완전 탄력적이 되고, 똑같이 때렸다.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걸 좀 재밌게 염두에 보세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27페이지 완전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완전 탄력적은 누워있죠. 미미한 가격 변화에도, 조금만 가격의 변화도 수요량의 변화가 대단히 큰 경우에요. 탄력성의 값이 무한되죠. 무한 탄력적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은 서있죠. 서있다 보니까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제로입니다. 탄력성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경우는 탄력성 값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 되는 거지, 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단위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자, 중요한 거는 대체제의 존재하는가와 대체 수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염두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런 거죠. 대체제예요, 대체제. 자, 우리가 이 탄력성의 결정 요인,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대체제에 있습니다. 대체제가 맞냐? 대체제가 적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어요. 배가 불러. 된장찌개도 시켰는데 탄산음료를 시키려고 그래요. 마지막 콜라 주세요. 콜라는 대체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라 달라니까 콜라 없대. 그럼 밥 2공기만 더 주세요. 분이 파 못하고. 그죠? 사이다 달라고 그랬죠. 사이다 없어요. 한타 없어요. 오란씨.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더라도 확 줄인다는 얘기죠. 왜? 대체재가 많으니까. 그럼 수요자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유리하다는 얘기죠. 대체재가 적으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쌀이라는 자체는요, 대체재가 없죠. 그래서 쌀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이제 먹기 힘들어요. 분입하고 맛하고 이제 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적어요. 그럼 가격이요,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못 줄여, 양을. 이만큼밖에 못 줄여. 그럼 비탄력적이 되겠죠.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가장 중요한 건 대체재에 존재하는가의 대체재 수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 절대로 제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걔가 이제 명문대학에 다녔는데 경제학과 다녔습니다. 걔가 이제 대체재가 여자친구가 7명 있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걔는 대체가 많기 때문에 대체가 많은 게 유리하거다라는 걸 내가 알았죠. 그래서 걔가 막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딱 전화 와서 야, 헤어져. 그럼 탁 끊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헤어져. 그러면 제가 막, 미안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가장 중요한 건 대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는 대체재 수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봤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걸 또 재미있게 풀어나갈 거니까 기본서 가서 또 보시도록 하고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싹 바꾸기만 하면 돼. 자, 이게 이제 수요가 아니라 공급으로 싹 바뀌는 거지. 자, 이게 공급으로 바뀌는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례관계니까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죠? 밑에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냥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이죠.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공급량의 변화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 뽑아서 가고요. 자, 얘도 똑같아요. 서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서 있으면. 그래서 얘는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자기에 대한 반응을 줬을 때 전혀 반응이 없다. 똑같습니다. 수요랑.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입셀론 값이 제로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적. 그 다음에 얘는 또 누워있어. 야, 너 누워. 그럼 얘는 완전 탄력적이 되겠죠. 가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양 많이 사서 이제 벽을 뚫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수요에서도 봤지만 완전이라는 게 나왔으면 완전히 서 있거나 누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 하니까 B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B입을 적어놓고 비탄력적이다. 자, 탄력적 하면은 어떻습니까? 탈, 입셀론하고 탈은 안 먹히죠. 그래서 그냥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기준이 원점을 지납니다. 정확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점을 지나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은 딱 요게 90도 각도에서 딱 반이 45도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늘어난다. 이게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 돼서 입셀론 1인 단위 탄력적이 돼서 이게 기준이 되고요. 자, 이걸 갔을 때 자, 가파를 수 있고 완만할 수 있죠. 아까 수요도 어땠어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었잖아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보다 가팔라 기울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준이 잡혔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극은 같게 해서 우리가 봤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탄력했어요. 그럼 비탄력적이 되고 결국 이렇게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밑에 여기가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아직 안 배웠지만 탄력적일수록 공급하기가 쉽고 더 많은 양을 늘리니까 탄력적이 더 좋은 거예요, 공급자들한테는. 그죠? 더 많은 양을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완전 탄력적, 얘도 다시 한번 보지만 완전 탄력적은 미비한 가격 변화에도 공급량의 변화가 대단히 큰 경우고요.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가 제로이다. 전혀 변함이 없다. 값이 0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량이 작은 경우는 탄력성의 값이 1보다 작겠죠.
비탄력적은. 그 다음에 탄력적은 1보다 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룡의 변화가 작은 경우, 탄력성의 값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번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룡의 변화가 큰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 다음 어떻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동일하죠. 원점을 지나는 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력성과 공급의 기울기의 곡선, 기울기의 관계는 탄력성과 공급의 기울기와 관계는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했으니까 재밌게 S1이 있고 S4가 있어요. 그럼 갚아라. 그 다음 완만해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고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거든요. 그럼 가파를수록 탄력적은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성이 작습니다. 근데 누워있을수록 탄력성은 크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서 있어. 그럼 비탄력적이죠. 누워있어. 그러면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기울기는 반대예요. 기울기는 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고, 일수록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탄력성과 반대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렇게 가세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 기울기를 키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키가 커. 그러면 키가 크면은 탄력성이 커. 기울기가 크면은 이제 기울기가 크다는 자체는 기울기가 크니까 서 있는 정도가 크죠. 가파라요. 근데 서 있으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탄력성이 오히려 작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라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가 작아, 키가 작아, 누워있어, 얘가 좀 이렇게. 그럼 얘는 어쨌든 기울기는 작지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기울기가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거.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다 할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죠? 경사도가.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경사도가 더 급하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라는 게 거미집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력성하고 기울기를 반대로 보셔서 수렴형과 발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염리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급 이론을 이렇게 이제 탄력성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오른쪽에 29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이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죠.